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1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늘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조작과 날조로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 망상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지난 30일 발표한 당계 사건 감사 결과를 보면 그 발표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수준 이하이고 그야말로 조작과 날조, 선동, 망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그야말로 싸질러 놓은,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싸질러 놓은 이분의 그 글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처참한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박상수 전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2호선이 601개의 게시글을 조작했다라는 거, 조작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 게시글 수가 1,400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601개가 조작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두 번째, 2호선은 73년생 한동훈의 당계 미가입을 알았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조작했죠. 3번, 출처 불명의 자료로 당무감사를 하였다. 자, 이분이 공식 보도자료로는 배포하지 못하면서 그걸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그 게시글 전문 1631건의 게시글 내용 전문을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났냐라는 거죠. 이 자료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과 공유가 됐었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짙습니다. 자, 박상수 전 대변인의 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작 날조범과 공범자들, 이런 제목인데, 자, 1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으로 표시된 한동훈 동명이인 중 73년생은 없었다. 즉,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입한 사실도 없고 게시글을 쓴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한 것. 두 번째, 2호선도 당원 게시판에 73년생 한동훈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 2호선은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것 등 작성자가 다른 601개의 글을 한동훈 가족 명의로 조작 날조에 발표했다. 자, 4번. 조국, 이준석, 장해찬, 박민영 등과 일부 언론 및 유튜브는 2호선이 날조한 자료를 보도하며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글을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기정사실화하고 아직도 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다 항의해야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자료를 믿고 기사를 쓰면 이거 지금 전부 오보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5번. 2호선은 이제 와서 날조에 대해 비공개인 윤리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개 답변을 거부하고 73년생이 아닌 한동훈 동명이인 아이디로 73년생 한동훈이 썼을 거라는 망상을 펼치고 있다. 6번. 조작, 날조, 감사 결과를 들이대며 묻지마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조작, 날조된 자료라는 겁니다. 자, 이호선 위원장의 조작과 날조가 어떤 식인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시죠. 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자, 보시면 작성 시점이 2023년 1월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도 아닌 다른 한 땡땡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목이 쌍물갈이해야 됨, 나경원, 유승민 전부 다. 나경원, 유승민을 비판하는 글이죠. 자, 또 다른 글 보시면 찰스 무성이 준석이, 내용에 대전 룸빵 준석이, 자,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하하는 글이죠. 자, 또 다른 글,
동작을 당협위원장 발표에서 나준석 떨궈야 햄, 역시나 나경원, 이준석 비판하는 글이고, 또 다른 글, 이참에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자, 보시면 전부 2023년 1월에 한 땡땡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지금도 버젓이 당원 게시판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다 검색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 땡땡이라는 사람이 쓴, 즉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 이호선 위원장은 어떻게 둔갑시켰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인 진형구가 쓴 글로 둔갑시켜서 이걸 발표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건 조작, 날조, 허위사실 유포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작, 날조된 자료가 지금 600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정말 대표적인 이 실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30일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혀를 찼었습니다. 아니, 보도자료가 딸랑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잠깐 보실까요? 자, 조사 결과 2번을 보시면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혀를 찼던 게, 저도 정부 부처에서 홍보실에서 일하면서 보도자료 굉장히 많이 썼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니, 보도자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 빠져 있죠. 아니, 전체의 87.6%면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죠. 아니, 기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라고 뭐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중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아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모든 글 중에 뭐 7월부터 11월까지를 특정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의 모든 글들 중에 문제가 되는 글이라고 추려낸 글이 전체를 차지하는 건지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87.6%가 뭐 가족 명의의 IP로 뭐 확인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했는데 당시에 이걸 다 기반으로 해서 언론사들이 다 기사를 냈습니다. 그거 거의 오보라고 봐야죠. 이렇게 부실한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이런 보도자료, 그것도 딱 달랑 한 장만 나왔습니다. 문제는 당의 이름, 당의 명의를 걸고 배포된 보도자료는 이 한 장이 전부였는데 어이없게도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저렇게 7개의 PDF 파일을 저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저걸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위 공식 보도자료만으로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기자단 백브리핑에 가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및 답변을 보내고 판단에 쓰인 관련 증거를 첨부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도자료로 나가야 되죠. 보통 보도자료가 있으면 첨부 파일로, 첨부 문서로 함께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거 딱 한 장인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저런 식으로 배포한다고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이게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 그것도 장동혁 지도부가 덤텅이를 쓸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 블로그로 우회해서 저렇게 자료를 발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일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퇴출감이죠. 자, 그래서 어이없는 이런 식의 절차와 형식과 그 모든 내용. 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올린 저 PDF 파일 중에 문제가 된 1631건의 게시물을 전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 날조된 게시물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쓴 게시 글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글인 것처럼 조작, 날조해서 발표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이호선 감사위원장의 수준이고 이건 형사처벌감이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조작과 선동과 날조를 서슴지 않는 이런 윤 어게인 음모론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이참에 당원 게시판 사건 발표 잘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준과 그 악한 본질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죠. 이제는 이런 사람을 당의 요직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한 그 지도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죠.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감사 결과는 그야말로 조작과 날조입니다. 윤 어게인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조작과 날조, 거짓 선동, 망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호선 개인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주요 당직에 앉힌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지호 전 의원 페이스북 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이호선의 허위 사실 날조가 드러났다. 이재명이 아픈 백혜룡을 이용했듯이 장동혁은 아픈 이호선을 이용했다. 이제 장동혁이 책임질 시간이다. 자, 아픈 이호선을 이용했다. 아프다라고 표현했는데 백혜룡이나 이호선이나 똑같이 망상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행동이 정상이 아니죠. 자, 이번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내용이나 형식,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건 도저히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일 이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 딸랑 이 한 장이었습니다. 자, 이 한 장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너무나 허접해서 이걸 가지고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보도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나가야 할 자료는 없으면서 이 자료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호선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댓글 전문 1631건의 댓글을 전문을 그대로 PDF 파일로 올려버렸는데 무려 355페이지입니다. 당연히 보도자료와 함께 그 전체 게시글을 분석한 내용이 자세히 첨부되어서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게 정상이죠. 아니, 제1야당이 공보실, 홍보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기업이, 어느 정부 부처가, 어느 당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언론 브리핑을 합니까? 그러니 정말 전무후무한, 이건 정말 망신당하기 딱 좋은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올린 그 1631건 그 게시글 전문을 보면은 이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그냥 실명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녀의 실명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뿐 아니라 정말 황당했던 건 하나 더 있죠. 아니,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의견이냐 반론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또한 스스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호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2025년 언제요? 12월 29일. 자, 30일 발표했는데 해명할 기회를 언제 줬다? 그 전날, 하루 전날 29일에 어떻게 오전 한동훈 전 대표 휴대전화로 2025년 12월 30일 10시를 기한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지금 해명할 기회를 언제 줬다고요? 하루 전날. 그것도 뭘 통해서? 문자메시지 띡 한 통 보내고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일처리를 한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징계를 권고한다고요? 징계하고 무슨 당원권 정지 이런 결정을 내린다? 말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0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와, 정말 이 사람 수준이 바닥이구나 제가 한 번 더 느꼈는데 내용 보실까요? 자, 1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본인이 직접 생성하셨습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회원 가입한 사실도 없고 글을 쓴 적도 없다라고 1년 전부터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 이거 당신 본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망상을 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1,400건 정도가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쓰여진 게시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허위, 날조, 조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400건 안에는 다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 가족들과도 전혀 상관없는 타인,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로 그 다른 사람, 다른 한동훈이 쓴 글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진형구가 쓴 글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조작, 날조해서 발표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자, 이 질문에서 또 웃겼던 것은 4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자, 3번에서 진은정 등등 이 이름이 본인의 가족 실명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 즉 욕설, 비속어, 도배 금지 여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걸 질문하려면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글들이 이러이러한 글들이 있더라. 이 글이 뭔가 정책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시글들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자료를 주고 여기에 해명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자로 딱 이렇게 단답형의 질문을 보내놓고 이걸 해명 기회라고 반론 기회를 줬다라고요. 이러고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제1야당의 어떤 감사 절차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수준 낮은 프로세스와 그 내용과 그것도 부족해서 조작과 선동 이게 2호선 감사위원장이 벌인 일의 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작의 핵심은 뭐냐? 박상수 전 대변인이 글로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당원 게시판 사건의 팩트는 명백하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쓰여진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고 대부분 문제성 글은 이것들이다. 가족들은 한동훈 대표를 총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기사 링크를 옮기는 글만 하루에 2-3개 썼을 뿐이다. 자, 가족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뭐가 문제죠? 게다가 지금 1631건 게시글 전부를 올려놨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그 부인 진은정 씨 그리고 딸로 보이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글이 너무나 점잖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주로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걱정하는 글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충원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칼럼이나 어떤 그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는 글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글이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자, 이것을 날조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 가족이 탈당한 이유, 가족의 동명이인이 쓴 것까지 포함해 숫자 부풀리기를 하였고 한동훈 대표 동명이인이 쓴 것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고 조작하였다. 그 조작된 허위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 쓰고 언론은 그대로 보도를 하고 이름 있는 정치인들은 허위인 것을 알면서 조작, 날조된 문서로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겠는가? 자, 이게 정말 이 사안의 핵심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자, 제가 2호선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정말 싸질러 놓은 그 글은 여러분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해서 한번 보실 분들은 PDF 파일로 문제가 되는 게시글 1631건이 한 355페이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자녀로 보이는 그 가족들의 실명을 다 공개해 놨는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글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아마 딸이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자, 윤석열이 저지른 의대 2,000명 증원 정말 의료 대란으로 갔죠. 이 정책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글 하나 한번 보시죠. 제목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대통령실은 할 수 있는 정책적 묘수를 모두 짜내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좋은 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받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너무나 훌륭한 글이죠. 이거 의료대란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글은 이 당원 게시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닌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인 진은정 씨가 쓴 게시글인데 이것 또한 너무나 훌륭합니다. 사설을 끌어왔어요. 제목이 추석 고비를 넘겼을 뿐 의료진의 체력과 정신적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협의체 구성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의료개혁의 길을 함께 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너무나 훌륭한 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진은정 등등 이 한동훈 가족들이 올린 게시글이다 라고 해서 다 공개해버린 저 글을 유심히 보면은 누구를 비난하고 억지로 까내리고 이런 글들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 정말 조언,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여론이 악화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아주 훌륭한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죠? 자, 그러니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어떤 글, 어떤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이 익명 게시판을 색출하겠다는 그 발상도 어이없지만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정말 망상, 환자 같은 이 이호선 위원장이 벌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절차와 이런 엉터리 발표, 그 허접한 수준의 경악도 경악하게 됩니다. 허위, 날조, 조작,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함께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그게 정도겠죠. 감사합니다.